각 정당의 의원들이 모여서 현 시국에 대해서 입장을 아주 가감없이 논하는 시간입니다. 썰전 스페셜 여의 밤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말이죠. 각 당의 초재선 의원분들 모셨습니다. 지난번에 나오셨는데요. 아유, 말씀을 워낙 달변가세요. 왜 특검 임명 안 하고 있습니까? 왜 계속 이것을 거부하고 마치 그 있습니까? 법사위 현장으로 만들어놨다라는 우리 이제 평가가 있었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 경입니다. 김영민 의원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정말 윤석열 대통령 다음으로 핫해진 분입니다. 예. 저는 보수주의자입니다. 지금도 보수의 가치를 믿고 실행한 그런 각오로 살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울산 남구 갑의 김상욱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이분들이야 뭐 이제 저희하고 이제 뭐 식구죠. 예. 고정 크루. 예. 그래요. 저희들이 이제 여핵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밤 핵심 관계자분들. 우리 조국혁 신당 우리 신장식 의원님 그리고 격신당 경기 화성시 의뢰 이준석 의원님 나오셨어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제 오늘 뭐 처음 나오셨는데 아까 이제 뭐 말씀도 잠깐 하셨습니다만 김상우 의원님 이제 그 소신 행보에 대해서 응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당원들한테는 좀 곱지 않은 시선도 이제 받고 계시는데 사실 그게 이제 초선 의원으로서 프레셔가 사실 견디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어떠세요? 제가 아직 뭐 정치를 오래 한 것이 아니기 네. 때문에 아직 낯설고 배워야 될 것도 많고요. 또 무리 속에서 다른 판단, 다른 행동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지금까지 제 양심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네. 도리어 마음은 좀 가벼운 것 같습니다. 외로운 싸움을 하고 뭐 이럴 때 네. 우리 이준석 의원이 네. 형 술이나 한잔 할래 이래가지고 그게 또 이제 한동안 그 당시 또 이제 화제가 됐습니다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날 술은 안 드신 거죠? 오늘은 아닌 것 같아 그랬어요. 시끄러 임마 이렇게 한 건 아니고. 계속 이분데 어떻게? 저는 김상욱 의원 보면서 제가 오늘 책을 한 권 갖고 왔는데 이게 뭐 항상 준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라는 책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레비스키라는 교수하고 지블렛 하버드대 정치학과 수업 들었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 이제 민주주의자가 지켜야 될 세 가지 원칙을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선거 결과에 승복해야 된다. 두 번째는 권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폭력은 절대 쓰면 안 된다. 세 번째는 극단주의 세력과 손잡아서는 안 된다. 근데 지금 윤석열 그리고 국민의힘 다수 의원들이 세 가지를 다 저지르고 있어요. 선거 부정론 얘기하고 있죠. 내란과 폭동 거기에 옹호하고 있죠. 그다음에 극단주의 아스팔트 세력과 손잡고 있거든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를 다 하는데 그들과 갈등을 빚고 하는 거는 진짜 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저는 김상욱 의원이 본인이 민주주의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견뎌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네.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네. 저도 100% 공감하고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의 보수주의가 무엇인가, 보수주의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는 계기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뭐 제가 우리 당에서 네. 하는 역할이 그 부분이 아닌가 그 생각합니다. 저는 김상욱 의원이 사실은 국민의힘을 살렸다고 봐요. 안 그랬으면 지금 더 심하게 휩쓸려 갔을 건데 국민의힘에도 진정한 보수주의자 혹은 민주주의자가 있구나라는 것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 버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그 주진우라든지 조정훈 의원하고 분위기가 많이 다르네. 너무 많이 다르네. 아니 왜냐하면 보수지만 민주주의에서의 경쟁 상대인 거고요. 경쟁자인 거고 경쟁할 수 있는 사람과 적은 저는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인간적인 도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국민에 대한 도리부터 좀 먼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재판 준비하느라 바쁜데 왜 찾아갑니까? 좀 재판 준비 그쵸? 재판 준비하게 내버려 둬야지 굳이 찾아가서 얼굴 도장 찍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명절 때 이렇게 뭐 구치소 앞에서 차례상 차려놓고 뭐 절도 하고 하던데 이거 너무 기괴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게 차례상이에요? 아니면 세배상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 세뱃상이라는 건 저 처음 들어보는데 그거에서 또 제가 뭐, 지적을 해가지고 왜 차례를 지내고 앉았냐 그랬더니 바보야 세배야 이런데도 전
떡국 놓고 앞에 세배하는 기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그리고 들어보는 일이죠. 성족이랑 태극기는 놓고 이건 빚게 대한 모독 아닌가 이건 약간. 성조기, 태극기, 떡국 한 사발 이렇게 돼 이게 있더라고요. 어떤 조합인지 저도 이해가 안 가가지고. 그런데 이런 그 쌍권총 브라더스 여기는 계속 이제 이런 오른쪽으로 가는 쌍권총 브라더스가 권성동, 권영세 그렇게 이제 쌍권, 쌍권.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행보에다가 탄핵이 목전에 다가왔는데 대통령 붙드는 행보를 보인다? 뭐 이제 뭐 당 지도부로서 가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가는 거라고 하긴 합니다만. 그게 그런 분들을 어떻게 이 책에서 얘기를 하냐면 가짜 민주주의자라고 얘기를 해요. 말하자면 아까 그 세 가지를 대놓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놓고는 하지 않는데 묵인 방조하고 하는 듯 안 하는 듯 하는 거. 근데 민주주의를 결정적으로 흔드는 중요한 사람은 그런 가짜 민주주의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의리 때문에 의리는 조폭들이 먼저 챙기는 거고요. 사실은 법과 원칙을 먼저 챙기는 게 보수 정치인의 기본이죠. 그러니까 그런 가짜 민주주의자들이 국민의힘의 보수 정당의 주류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는 게 너무 걱정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실 이 책에도 조금 나오긴 하는데 그 네. 얘기가 있어요. 그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서 폭동을 잘못했다, 폭력을 잘못했다라고 하지만이 중요해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동조하고 옹호하는 태도. 그것이 잘못된 것인데 지금 국민의힘이 딱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조심해야 돼요. 계엄은 잘못했어. 하지만 이라는 말을 붙여서 그 다음에 사실상 그분들을 옹호하는 거. 가장 경계해야 돼요. 사실은 저 부부 싸움 할 때 상대방을 제일 열받게 하는 게 그거 잘못했어. 근데 말이야. 그렇지, 그거야, 그거. 근데 그거는 뭐 일상생활에서 근데 이제 아까 이제 뭐 말씀하신 게 이제 개인적으로 간다라는 그런 것 게 어디 자체를 있어요, 사실. 이제 경계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저는 한편으로는 한남동도 그렇고 이번에 설 명절에 가서 차례, 뭐 세배 한 게 굉장히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 저렇게 윤한테 쓴소리를 못하고 대통령에게 그거 안 됩니다라는 반대를 못하고 법도 위반해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저렇게 몰려가 있는 모습 자체가 지금의 윤을 만들었다. 지금의 내란을 만든 세력들은 결국에 국민의힘에서 한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정치적으로는 공범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죠. 뭐 바빠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대응책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좀 예상을 좀 해주신다면. 실제 이제 내란죄는 그 목적성을 부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란 목적으로 한 일은 아니다. 계몽용이다. 네네. 경고를 주려고 한 거다. 이런 얘기는 전부 다 목적성 부인하려고 하는 얘기라서 지금 탄핵심판정에서 나오는 진술이 형사재판정까지 비슷하게 나간다면 형사재판에서도 목적성을 부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책임을 야 김용현이 한 거지 누가 한 거지 하고 계속 아래로 넘기는 식의 거기는 이제 그 중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형사재판정은 굉장히 구차한 변명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탄핵심판정은 굉장히 당당한 것 같이 정치 선동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두 개를 구분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투트랙으로 갈 가능성이 예, 있다. 예. 예전에 히틀러가 폭동을 일으켰다가 구속되고 나서 그걸 정치의 선동의 자료로 만들어서 기사회생했지 않습니까? 책도 쓰고. 이용해서. 지금 네 그렇죠 나의 투쟁. 나의 투쟁. 지금 그 비슷한 현상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계속 극우 세력들한테 응원한다, 고맙다, 또 폭동을 마치 일으켜달라고 호소하는 것처럼 하고 있고 지금 본인이 자백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뭐 윤석열 대통령 멍청하다, 무식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그 오랫동안 법률가로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한 말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들은 이것이 정치적인 전략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요즘 뭐 사실 언론이 이제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것이 현재 재판관의 이제 편향성에서 이제 3인을 언급을 많이 해요. 예. 윤석열 대통령 측은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이 탄핵 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은 친동생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 정계선 재판관은 배우자가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 이름을 올렸다는 점,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은 과거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교류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15년 전에 쓴 페이스북 글도 도마에 올렸습니다. 이에 헌재는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탄핵 불복을 지지층에 호소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단 헌법재판관 구성 자체가 진보 보수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사회 구조의 다양성들을 담아내는 구조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3명, 법원 3명, 국회 3명 이렇게 뽑는 것이거든요. 그게 그렇게 돼야 우리 헌법을 어느 일방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되게 폭넓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헌재 구성의 다양성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헌재 구성에서 개개인의 특성 혹은 그분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졌는지에 대한 공격은 헌법재판소라는 기능을 무시한 잘못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웃긴 게 문영배 재판관을 공격하면서 이재명 대표와의 뭐 친분을 얘기합니다. SNS 친분. 예. 서로 SNS에서 안부를 묻고 그런 거죠. 이게 되게 말이 안 돼요. 그동안에 우리가 저기 재판관과 관련해서 기피 신청을 하거나 공정성 의심을 하는 얘기를 할 때는 보통 피고인 혹은 재판받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헌법재판 받는 것도 아니고 소추위원도 아니고 그냥 민주당의 대표일 뿐인데 왜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가 문제가 되고 그걸 문제를 삼는 것인지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이재명 대표 나오면 무조건 갖다 박아서 뭐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는 그 습성을 여전히 유지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가족들이 윤석열 탄핵에 찬성했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대다수의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가족들만 찬성하지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찬성하고 대다수가 찬성합니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직접 골라서 임명한 재판관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잘못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측 변호인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저는 사실은 제일 답답하고 이거 큰일 났다라고 싶은 건 사실 지금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재를 대하는 태도예요. 최상목 대행 측 뭐냐면 법무부에 법률적으로 이게 타당한 헌재 결정인지 물어보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헌재 결정은 헌재 재판소 법이나 이런 게 봤을 때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해요. 그냥 따라야 돼요. 헌재 관계자는 헌재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 건 헌법 위반이자 법률 위반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선고를 미루고 오는 10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이제 국민의힘에 있는 또 보수주의자 입장으로 참 참담하고 마음이 급하고 두려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뭐냐 하면 법치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우리 보수주의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법원의 판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시작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님들께서 헌법재판소를 공격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 법원의 판단에 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근데 그것이 단기적인 당리당략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 보수의 가치인 법치주의 준수 또 헌정질서 준수 이런 부분들이 훼손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합리적인 중도 보수층으로 하여금 등을 돌리게 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오로지 이익만 쫓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요. 저 하나 좀 보태고 싶은 게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서 보면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침팬지보다 정치를 못한다고 봐요. 이거는 침팬지 침팬지 폴리틱스 보셨잖아요. 거기서 어떻게든 다양한 방식으로 연대해서 세를 넓히고 힘을 키우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 그 연대를 다 걷어차버리고 계속 그냥 극으로만 한쪽으로만 지금 몰려가서 힘을 점점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침팬지보다 정치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있기 때문에. 자, 이재명 대표에게 과제가 주어져 있죠. 포용과 연대라고 네네네. 하는 과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포용, 바깥으로는 연대가 필요할 거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게 있어요. 지난번에 은행장들 만나서 뭐 좀 잘해봅시다라고 네네. 얘기를 했더니 언론에서 비판을 합니다. 벌써 대통령 놀이하냐 그러죠. 그다음에 뭔가 법이 자꾸 거부권에 걸려서 뭐가 안 돼. 그러면 아니 원내 제1당 당대표가 왜 그것도 해결 못하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뭘 일을 하면 대통령 놀이한다라고 하고 그래서 좀 중심 잡고 가만히 있으면 왜 가만히 있느냐고 뭐라고 하거든. 예, 그래서 실은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럴 때는 당과 후보가 분리돼야 돼요. 그래서 후보는 중도 쪽을 더 타겟팅해서 뭐 회복과 성장 이런 얘기도 하고 당은 강하게 여당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전통적인 지지층을 지켜야 되고 연대의 폭도 넓혀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게 지금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딱 분리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탄핵이 딱 끝나고 나면 당과 후보가 분리되면서 일정하게 역할 분담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한 달?